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새학기 교실마다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모시고 우리 아이 코로나 고민을 풀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의사시면서 에세이 작가 또 아동보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십니다. 네, 대학병원에서 응급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응급 현장을 담은 글을 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오미크론의 위력이 정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시니까요. 상황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30만 명에 육박한 환자가 계속 나온 지 꽤 이제 됐는데요. 누적 환자가 이제 50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곧 전 인구의 10% 이상 공식 감염인데 사실상 모든 환자가 검사를 받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좀 이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델타 때는 좀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고령의 환자들이 찾아왔다면은 지금은 군을 가리지 않고 정말 남녀노소, 젊은 사람들, 네. 소아 청소년들, 사회생활이 활발한 군까지 확진돼서 응급실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교수님.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이 워낙 빨라서요. 정말 스치면 감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스치면 감염일 정도입니다. 지금 인간이 지금까지 겪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전파력이 손꼽힐 만큼 높은 정도인데요. 현재 이 전파율이 너무 빠른 나머지 모든 그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이기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고 심지어 다른 감기조차 이기고 우세종이 돼서 현재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100%가 오미크론 감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전파력이 센 정도면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희망적인 사항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좀 증상이 경한 정도라서요. 어느 정도냐면 백신을 완벽히 접종한 60세 미만 환자는 사망 사례가 거의 보고된 적이 없는 정도인데요. 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은 걸로 외국에서 보고가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만나면서 조금 더 사망률과 중증화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파율이 높아서 우리가 이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응급실에서도 보면 증상이 그렇게 좀 심하긴 하지만 생사기로를 오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체계를 좀 다시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미크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코로나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다른 변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종식에 좀 가깝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게 이 오미크론에 한 번 걸리면은 델타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미크론과 델타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감염될 수가 없으니까요. 델타에 걸리면 오미크론은 걸리지 않는 걸로. 네, 그렇기도 합니다. 이 반대도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세종이 된 건데 이미 오미크론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과학자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다행인 게 사실 모든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면서 숙주를 오래 살려둬야지 전파에 유리하니까 사망률이 떨어지는데요. 오미크론도 상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이 그렇죠. 중증화율이 낮아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던 종식에 가까운 시나리오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전파력이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확산세가 거세니까요. 지금 유치원생이나 초중고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코로나 자가진단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부모님들은 불편하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호소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응급실에서 아이들이 이 검사 받고 코를 찌를 때 아이들이 좀 고통스러워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픈데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특수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뭔가 말도 하고 같이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파가 대단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령기 인구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도 많고 그다음에 이 소아를 보는 의료 인프라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아이가 좀 중태에 빠졌다, 네.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뉴스들이 간혹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청소년, 학령기 청소년들이 감염됐을 경우 위험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좀 사전에 빠른 시간 네, 내에 대응을 좀 한다. 너무 심한 전파는 차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불가피하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좀 네. 검사를 하는 게 좀 견뎌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희 아이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고 또 지금은 회복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감염이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보니까 무증상이에요.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에도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심하게 앓을수록 좀 면역 획득 레벨이 높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무증상인 경우에도 어쨌든 감염이 됐으면은 충분히 면역을 획득한 걸로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코로나에 한번 걸렸으면 코로나에 대해서만큼은 무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사실 무적까지는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간혹 재활성화라고 해서 다시 증상이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드물지만 같은 바이러스에 좀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증상이 매우 경하거나 좀 전파력이 낮은 편이므로 대체로는 어쨌든 무증상이어도 면역을 획득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잘못된 코로나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코로나 때 지난 2년 동안 언론에서 많이 자극적인 기사를 뽑고 좀 더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그 사이에 섞여 있어서 저는 좀 솔직히 안타까웠는데요. 정부 기관에서 그리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일 그 새로운 정확한 그 정부의 시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그 정보가 사실상 제가 볼 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기 쉬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은 그쪽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도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